아마 이거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신 차주분들도 많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똑같은 5톤 축차 윙바디인데 누구는 금액이 적고 누구는 금액이 많고 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최초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차의 연식에 따라 갖고 내가 디스카운트 금액을 잘 받았는지 요것들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중형 가격하고 대형 가격하고 여기다 적어 드렸을 거예요.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일단 탑 말고 윙바디만 기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1800에서 2500만 원 하는 게 갑자기 얼마? 4900만 원이 됩니다. 어째서 1편을 보신 분들은 이제 차가 어떻게 만들어질 때 어느 부분에서 금액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2편에서는 이제 1편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스트와 워스트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번호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지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판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번호판 같은 경우엔 개인용 번호판과 영업용 번호판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 보다 보면은 흰색 번호판이 달린 차량은 전부 다 개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특수 목적으로 내가 운전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이 된다 하면은 그거는 흰색 번호판이 아니라 노란색 번호판이나 혹은 이제 주황색 번호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번호판이 개인이 있고 그리고 영업용이 있는데 이 영업용, 개인용과 영업용을 구분하는 방법 아까 제가 색깔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영업용 번호판도 종류가 있어요. 먼저 아, 바, 사, 자 보통은 영업용 번호판은 이제 아, 바, 사, 자 요 네 글자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빠 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배 넘버가 있어요. 배자가 들어가는 넘버가 있는데 요거는 택배 전용이에요. 네. 이 배자 넘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질 않습니다. 시청에 신고만 하고 내가 택배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나오는 번호판이에요. 하지만 이 배자가 들어가는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하다가 택배 외에 다른 집을 싣게 되면 약간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형 차량 기준점에서 보면은 1톤이나 2.5톤, 3.5톤 차량들 택배에 많이 투입이 되어 있죠. 간혹 가다가 이런 걸로 사기를 치는 나쁜 놈들도 있어요. 배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라에 신청만 하면 나오는 번호인데 이 사람들을 분양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이걸로 장난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형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영업용 번호판 아바사자가 있는데 사실 이 번호판 같은 경우 맨 처음 화물용 번호판, 영업용 번호판이 시행이 됐을 때는 나라에 신청을 하면은 그냥 공짜로 줬어요. 그때는 화물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입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이 번호판 개수를 제한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풀린 번호판을 사서 붙여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용 번호판을 구매를 하거나 구매를 하면 그때 또 비싸. 그래서 렌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렌탈이라 설명해 좀 임대라고 표현할게요. 임대. 네. 왜 임대가 생겼냐? 구매 같은 경우엔 금액이 비싸거든요. 많게는 이렇게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임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현재 시세가 또 궁금하신 분들 있죠? 현재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 요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번호판이 소형에 들어가는 번호판이냐 톤수에 따라 갖고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톤수마다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구매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임대 번호판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법인 한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 번호판을 구매 못 하시는 분들이 임대를 하는데 최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보증금 같은 게 있는데 그 보증금은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번호판 임대할 때 들어가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최초로 들어가는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0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번호판 가격을 안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이 번호판을 구하기가 특수하다,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1000만 원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최초의 이 금액을 내고 한 달 지입료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23만 원에서 많게는 28만 원까지, 가끔 30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지입료를 이렇게 지불을 해서 임대 번호판을 장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기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이 부분에서 사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대할 때 이 임대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법인 업체입니다. 법인 업체에서 임대를 해주는 건데, 우리는 그냥 100만 원만 받을게 라고 법인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기꾼들은 여기다 얼마나 붙일까요? 이게 500만 원이나 혹은 600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번호판에서 이렇게까지 못 붙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400만 원이나 500만 원 되는 금액은 그 사기꾼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번호판까지 알아봤으면은 다섯 번째로는 이겁니다. 내가 어찌됐든 번호판까지 총합해서 차를 구입을 했으면은 나라에 내는 세금이 있죠. 세금. 글씨가 좀 작네요. 크게 써드릴게요. 아마 안 보이는 거는 이제 편집자분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정말 좋은 편집자죠. 세금과 그 다음에 보험료. 개인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화물차를 구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조금 높지만 영업용 화물차를 목적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세금은 취등록세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제가 아까 인증하고 인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 인증이라는 것이 내가 예를 들어 8.5톤 윙바디 차량을 뽑는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 전체를 전부 다 인증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8.5톤) 카고를 먼저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윙바디로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전체 취등록세 4%가 기준점이 되지만 여기서는 8.5톤 카고 4% 세금을 내고 구조 변경할 때는 취득세가 제외된 등록세 2%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야, 내가 굳이 이거 총합해서 4% 내는 것보다 여기만 4% 내고 여기만 2% 내는 게 좋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고 싶다고 이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가 어떤 용도로 들어가고 어떻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에 따라 갖고 요 두 개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대략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이 세금 관련된 부분도 영상을 찍어서 구독자분들에게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자, 그럼 이제 세금이 끝났으면 그 다음으로 보험료를 봐야겠죠. 화물차 앞 뒤에 들어가는 그 번호판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퍼센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00%가 있습니다. 이 100%는 기준점이에요. 우리가 승용차를 막 타다가 1년 뒤에 보험료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사고가 안 났네? 그러면은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100% 보험료 기준점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 적게는 60%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많게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번호판에 대해서 좀 알아볼 때 번호판이 이상하게 좀 저렴하다 하면은 이쪽에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근데 번호판이 이상하게 비싸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100% 번호판 기준점을 해서 1년치 내는 보험료가 3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또 보험료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적재물을 보험을 드는데 뒤쪽에 들어가는 내 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적재물의 보험을 들어가는데, 이게 2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할 건지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할 건지 1억을 보호를 할 건지 10억을 보호를 할 건지, 여기에 따라 갖고 이 금액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보험료를 최초에 낼 때 두 가지 보험료가 있습니다. 책임 보험료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적재물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임 보험료와 적재물 보험료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두 개를 든 것이 아니라 요 한꺼번에 포함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대략적인 금액을 설명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거와 똑같이, 세금과 똑같이 보험료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추가적으로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략적으로 그 어떤 구조를 이루고 내가 어떻게 구매를 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이 영상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하고 이제 보험료까지 알아봤으면은 내가 화물차를 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화물차를 어찌됐든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는 돈이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금전 마련 방법입니다. 금전 마련 방법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영순위로 제일 좋은 게 현금입니다. 근데 내가 현금이 없다. 그 다음 1순위로는 담보대출입니다. 근데 내가 담보를 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2순위로는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제1 금융권 한정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한 번쯤 들어봤던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큰 은행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그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2순위고요. 여기까지가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3순위가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가 없어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2%에서 많으면 3% 정도입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까지 올라갑니다.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5.9%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현금도 없고 담보도 없지만 내가 차를 구매할 때 여기서 구매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은행에도 좀 단점이 있죠. 여기서는 순전히 차만 가능합니다. 위에 올라가는 특장이나 내 바퀴를 추가적으로 다는 축 작업에 대해서는 은행은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오직 차만. 예를 들어 내가 축을 달아야 되는데 이것도 인정 안 해주고, 특장도 달아야 되는데 이것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때문에 이 차만 구입을 하고 축이랑 특장을 내가 현금으로 하거나 혹은 담보대출로 처리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이 2순위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내가 지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아니라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이 5.9%는 제가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내가 정말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제깍제깍 갚아서 등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4.9%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내가 화물차를 이전에 구매를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이고, 지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5.9%에서 시작을 해서 많게는 6.9%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도 사기꾼들이 장난질을 합니다.
많게는 7% 혹은 8%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금액 정리 같은 경우엔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준비하실 때도 내가 이제 뭐 현금이 있는지,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도 금리가 어떤지까지 확인을 해 보셔야 현명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돈까지 준비가 됐으니까 사실 지금 제가 이게 칠판을 막 지우고 썼다 지우고 하면서 앞전에 보셨던 영상, 지금 이거 2편이니까 1편에서 얘기했던 영상들을 잠깐 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베스트와 워스트 차량을 어떻게 뽑았는지 이것들을 예시를 들어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베스트로 차를 뽑았습니다. B라는 사람은 워스트로 차를 뽑았네요. 여기는 사기가 개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차량은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5톤 축이라고 하면은 8.5톤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8.5톤 윙바디를 두 분 다 준비를 하셨네요. 자, 첫 번째로 차량 같은 경우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가격에 손을 댈 수 없지만 연식과 DC 금액을 정확히 확인을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A라는 분은 9천만 원의 차를 뽑았습니다. DC 금액 계산하기 쉽기 위해서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하지만 B라는 사람은 이 DC 금액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어요. 9천만 원 통째로 주고 차를 뽑았습니다. 두 번째로 축을 달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저렴하게 잘 뽑았네요. 1,0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B라는 사람은 사기를 맞았겠죠? 제가 아까 여기서 사기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도 400만 원까지 붙여서 차를 뽑았겠죠. 1,450만 원. 세 번째로 얘기 드린 게 특장입니다. 특장 같은 경우에는 이 윙바디 저렴하게 뽑으면은 사실 그 1,8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 1,800만 원은 너무 이제 자재가 안 좋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충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한 2,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기꾼의 장난질에 당했습니다. 냉장기가 들어갔고 요것을 통해서 그 냉장 식품을 옮길 수가 있으니까 금액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네요. 네 번째로 번호판을 달아야 됩니다.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제 가격 주고 다셨어요. 150만 원.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기꾼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번호판 지금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판 조금 더 웃돈을 주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500만 원을 지출하셨네요. 세금과 보험료, 이거는 이제 국가에 내는 금액이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토탈 금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천만 원에 1,050만 원 더하면 1억 50만 원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2,100만 원 더하면은 1억 2,15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150만 원을 더하면은 1억 2,300이라는 금액이 완성이 됩니다. 1억 2천 아까 얼마나 했었죠? 1억 1,800. 1억 1,800? 다 더했을 때? DC 받았죠? 아니 DC 포함해서 맞다. DC도 받으셨구나. DC도 포함해서 1억 1,800만 원이 완성이 됐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1억 4,950.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적어두면은 내가 월 내는 할부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갖고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려야겠죠? 둘 다 월에 나가는 할부금이 있을 겁니다. 이 할부 기준점은 5년 기준에서 뽑아주세요. 5년에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5.9%로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기꾼에게 당해갖고 7%로 받으셨네요. 227만 227만 7만 5.9% 5년 기준. 이분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7%의 이자를 붙여서 받게 됩니다. 279원.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같은 차량을 뽑았다 하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227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이 됐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때문에 지입차를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뭐 돈을 많이 내고 있는 거지? 이런 의문점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지입 사기에 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신차에 대해서 솔직히 이 신차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복잡해요.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도 이 한 영상에 담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내가 만약에 뭐 특장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차와 축에 대해서 조금 더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저희는 절대 차에다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차 금액 그대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아예 깔끔하게 오픈을 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댓글에다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너네도 차팔이 아니냐? 저는 그 댓글을 볼 때마다 매우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면서 저희에게 이제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 그 손가락질은 나중에 이제 본인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 차주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올리는 사람인데 생각보다 이제 그 지입업계, 화물업계가 여기 너무 더러운 곳이야, 그리고 각종 뉴스에서도 이 바닥에 발을 붙이지 말았어야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40만 대가 넘는 화물차가 움직이고 있고 분명 그 중에는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 몇몇의 사기꾼 때문에 이 화물 지입업계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이런 좀 깨끗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만큼 높은 수익을 가져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됐고, 그만큼 그 도와주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쯤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인스타 생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가끔 좋은 정보를 드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에 GR맨이라고 찾아보시면은 저희의 그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다시? 뭐야? GR 플러스. GR 플러스요? 영어로 GR. 자막 띄워줄게요. GR 플러스? 오케이, 다시. 어디부터 해야 되지? 지입업계 어디부터?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 영상을 마무리하고 추후에 좀 더 깔끔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GR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나 밑에 하단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랑 스트레이트로 연락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